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한국 투어 경기 기대했던 대로 화끈하고 뜨거운 축구 축제였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팀 K리그의 6대3으로 골잔치를 벌이면서 승리했고요. 토트넘뿐만 아니라 팀 K리그 선수들도 멋진 기술을 보여주면서 또 화끈한 골을 넣으면서 이날 경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콘테 감독이 한국 팬들을 존중하라고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날 경기 후 콘테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주요 코멘트와 주요 상황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2022 프리시즌 첫 경기 팀 K리그와의 경기 결과는 토트넘의 6대3 승리였는데요. 전반전은 1대1로 팽팽했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들어가서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팽팽하던 경기는 사실 팀 K리그의 수비수 김동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1대1 기회를 무리한 파울로 막아서면서 퇴장당했고 수적 열세 상황이 이벤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 토트넘 쪽으로 기울게 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놀라운 결정력과 득점 생산력을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전반전에는 좀처럼 쉽게 골이 안 나왔죠. 양팀 수비 라인이 집중력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공격진이 아직 소극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토트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에릭 다이어 선수가 벼락 같은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조규성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또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전반전이 끝났었죠. 무엇보다 다이어 선수의 이런 깜짝 전진 그리고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 너무나 정확한 중거리 슈팅을 넣었던 것이 화제가 됐어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스퍼스TV와 가진 인터뷰에서 놀라움을 표했고 그 내용을 곧바로 스포츠TV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진행자가 에릭 다이어의 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장난스럽게 오마이갓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마이갓이라고 하면서 에릭 다이어가 해리 케인의 왼발 슈팅을 보여줬다. 해리 케인의 왼발 능력을 가져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내 왼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골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 다이어 선수가 이날 경기 정말 안정적으로 수비도 지켜주고 또 날카로운 패스도 많이 뿌려주면서 한층 더 진화한 모습 새로운 시즌에 더 큰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 팬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후반전 시작 3분쯤에 교체 출전한 손흥민 선수도 짧은 시간 뛰었지만 2골을 기록하면서 이름값을 했습니다. 황당하긴 했지만 아마노 준 선수가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주어진 페널티킥 과감하게 가운데로 골키퍼를 속이면서 차넣은 손흥민 선수가 성공을 시켰고 두 번째 골은 팀 K리그의 어린 수비수 만 17세의 나이로 성남FC에서 최근 주전 선수로 도약한 김지수 선수가 전방 압박에 조금 당황하면서 패스미스를 한 것을 잘라내고 김지수 선수까지 제치고 또 골키퍼가 빈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빈 골문으로 또 깔끔하게 차넣으면서 멋진 기술로 마무리했던 장면까지 골을 넣었는데요. 2골을 넣은 후에 손흥민 선수 경기 후 수훈 선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어서 행복했다. 물론 토트넘 영국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많지만 한국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만원 관중 속에서 경기를 한 게 뜻깊었다고 하면서 사실 페널티킥이 주어졌을 때 페널티킥 전담 키커는 케인 선수이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차지 않겠느냐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본인이 차려고 했던 게 아니라 케인 선수가 차겠거니 했는데 케인 선수가 차라고 공을 던져줘서 차게 됐다. 나에게 선물을 해준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또 노련하게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시즌 시작한 이후에는 케인 선수가 또 전담해서 차겠지만 어떤 상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키커로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 K리그에서 인상적인 선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동점골을 넣었던 조규성 선수라든지 또 대표팀 동료인 백성호 선수의 중원에서의 플레이 또 실수를 하긴 했지만 김지수 선수가 본인에게 이제 실점을 내준 이후에도 당황하지 않고 또 플레이한 게 멋있었다라고 또 격려까지 하는 등 큰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많은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해서 재밌었고 그래서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개선할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 실점했던 부분들이나 공격 기회를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많은 득점을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날 찾아온 팬들에게 즐거운 경기가 됐을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후반전에 출전했고 또 후반전 시작과 함께 들어간 게 아니라 후반 시작 3분에 들어가면서 많은 팬들의 기립박수 속에 입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이미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교체 출전할 거라고 말해줬고 또 한국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주인공처럼 나올 수 있게 그런 장면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손캐히 트리오죠. 쿠루세스키가 몸 상태 문제로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 여름을 위해서 새롭게 영입된 브라질 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이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히샬리송과 계속 맞춰가고 있고 또 히샬리송이 어떤 플레이를 좋아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훈련 중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춰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하얀색 물결이었죠. 모든 팬들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와서 응원을 했는데요. 대표팀 경기를 할 때는 관중석이 다 빨간색인데 오늘은 하얀색이라서 색다른 느낌이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득점한 것에 대해서도 골을 넣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인데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상암에서 골을 넣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했다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또 토트넘이 방문할 수는 있겠지만 세비야와의 경기는 수원에서 열리고 그런 일이 성사될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뜻깊었다고 하면서 이날 사실은 무더위이기도 했었고 또 비가 내린다는 소식 때문에 우려되기도 했었고 또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왔는데 지루한 경기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드려서 다행이었다라는 또 말도 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이 지난 6월달에 한국 대표팀과 경기를 위해 왔을 때 에버랜드도 가고 남산타워도 가고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좋은 또 기억을 보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트넘도 관광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많은 또 팬들이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가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훈련 때문에 관광할 시간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브라질 대표팀은 유럽 축구의 2021-2022 시즌이 끝나자마자 왔기 때문에 휴가도 필요했기 때문에 쉴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는 이미 휴가를 마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빡빡한 훈련 스케줄이 있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인터뷰도 이어졌는데요. 콘테 감독이 이날 사실 한국의 에스코트 퀴즈와 손흥민 선수 세레머니도 하고 또 토트넘을 응원하기 위해 온 한국 팬들이 또 콘테 감독의 얼굴 그림을 갖고 와서 또 응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진도 촬영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많이 연출했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64,000명이나 찾아온 관중들 앞에서 좋은 경기라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만족감을 표했죠. 많은 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선수들에게도 흥미진진한 경기였다고 하면서 경기장 분위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프리시즌 첫 경기에 선수들이 또 많은 훈련을 하면서 힘들 수 있는데 더 뛸 수 있게 밀어준 것 같다. 한국에 와서 또 이런 한국 팬들의 성원 덕분에 토트넘이 프리시즌을 더 잘 알차게 힘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감사함을 표했고요. 좋은 경기였다면서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꼽았는데 개선할 부분도 있었다. 6골을 넣는 과정에 플레이들이 좋긴 했지만 실점한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선수들이 첫 공식 경기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맞춰서 몸 상태를 갖추는 것이다. 아직 우리는 체력 훈련도 하고 있고 전술 훈련도 이제 막 시작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친선 경기였고 또 팀 K리그가 하나의 팀이 아니라 이벤트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수들에게 승리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런 정신을 주문했다. 진지하게 경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훈련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른 시기이고 체력 훈련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강도로 뛸 걸 요구하지는 않았다. 실전 경기처럼 완전 모든 것을 쏟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노력하고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라고 요구했고 무엇보다 조절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64,000명의 관중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한국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느슨한 경기라거나 쉬엄쉬엄 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 부상 당하지 않게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이기고 오라. 이기기 위한 투쟁심을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6골을 넣은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3골을 내준 것은 부정적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출전한 것에 대해서는 체력적인 안배도 있겠지만 후반 시작 직후에 이미 경기가 진행될 때 투입을 해서 팬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라면서 배려가 된 것이고 또 한국 팬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히샬리송 선수의 다양한 역할과 활약인데요. 전반전에 선발 출전해서 후반 32분이 될 때까지 뛰면서 힐과 모우라와도 호흡을 맞춰보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와도 호흡을 맞춰보면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했거든요. 히샬리송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정말 대놓고 행복한 영입이었다고 얘기할 정도였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히샬리송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전반전에 히샬리송은 9번으로 뛰었고 후반전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처진 공격수로 뛰었죠. 그는 이 3가지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좋은 기계와 퀄리티를 갖춘 선수입니다. 우리는 히샬리송을 활용하는 전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는 아직 우리의 아이디어를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지컬 훈련도 하고 있고요. 아직 몸 상태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옵션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를 영입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일단 전반전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면서도 좋은 모습, 좋은 전방 압박, 2선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고 또 득점 기회도 창출했고요. 후반전에는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서도 본인이 사실은 왼쪽 측면과 최전방을 많이 봤는데 가장 덜 봤던 포지션인 오른쪽에 가서도 드리블 돌파라든지 연계라든지 주고받는 플레이라든지 스루 패스까지 잘해줬고 또 경기 중간에는 처진 공격수로 중앙으로 이동해서도 손흥민 선수를 또 지원하는 플레이가 아주 좋았거든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또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고 또 개인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어서 한국 선수들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공을 살짝 빼내고 논스톱으로 로빙 패스를 연결한다거나 주고받고 들어갈 때의 타이밍이라든지 굉장히 유연한 모습 보였습니다. 단독 드리블을 할 때도 섬세한 기술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 거칠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히샬리송 선수가 생각보다 가진 게 많다는 걸 보여줬는데 아직 이게 100%가 아니다. 피지컬 훈련도 하고 있고 몸 상태도 덜 갖춰진 상태에다가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원하는 전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막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간들이 더 진행된다면은 더 좋은 활약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히샬리송 아주 좋은 영입이고 올 시즌에 토트넘을 너무나 기대할 수 있게 만든 영입이다라고 콘테 감독이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아쉽게 뛸 수 없는 선수들이 있었죠. 쿠루세스키 선수가 입국 첫날 훈련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오픈 트레이닝 당시에는 아이칭을 하면서 좀 아픈 모습이 있었고 벤 데이비스는 지금 전체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페리시 선수도 기대했던 영입인데 오픈 트레이닝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잖아요. 일단 클루세스키와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 훈련은 잘 소화했고 특히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결혼식 문제도 있었고 대표팀 일정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번이 두 번째 훈련이다 보니까 회복이 좀 더 필요하다. 다른 선수들만큼의 훈련을 하려면 조금 더 몸이 올라와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직은 뛰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고요. 클루세스키도 부상 문제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부 비스마 선수와 프레이저 포스터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이고 페리시치는 일단 훈련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경기 이후 다음 날에도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7월 14일에도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이 내일은 더 많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선수들이 팀 K리그와 경기를 했지만 여전히 더블 세션으로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페리시치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서 만족스럽긴 한데 세비야와의 경기는 뛰지 못할 것 같아요. 런던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훈련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본다면 세비야전까지는 좀 더 몸을 만드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뛰게 된다고 하더라도 10분 15분 정도가 아니지 않을까. 좀 완벽한 핏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부상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합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프리시즌 총 4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팀 K리그와 첫 번째 경기 6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7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세비야와의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은 한국 투어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토트넘은 7월 23일 토요일 밤 한국 시간 11시에 레인저스와 프리시즌 세 번째 경기를 치르고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로마와 7월 31일 새벽 3시 15분에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8월 6일 토요일 밤 11시에 사우샘튼과의 홈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첼시, 울버햄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가 연달아서 펼쳐지게 됩니다. 프리시즌 일정의 시작과 함께 토트넘이 앞으로 쉴 틈 없는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요. 한준TV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역대급 도전이 이어지는 2022-2023 시즌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